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오늘은 참모들과 내일 회담 전략을 세우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잠시 후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와 오찬 회담을 갖습니다. 북한 매체들이 김정은 위원장의 출국 사실을 자세히 보도하며 달라진 시대적 요구에 맞게 새로운 조미 관계를 수립할 것이라며 회담 성공의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배우 김부선 씨가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와 과거에 만난 게 맞다며 자신이 살아있는 증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 측은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출입국 관리당국에 조금 전 소환됐습니다. 이 씨는 대한항공 비서실에 가사도우미 불법 채용을 지시한 적이 없다면서도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 이제 24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한 23시간 남은 것 같은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숙소죠. 싱가포르 세인트 레지스 호텔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강은하 기자, 지금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제가 이곳 현장에 도착한 게 현재 시간으로 오전 7시쯤인데요. 지금 호텔 안에는 그 북측 관계자들과 싱가포르 경찰들 그리고 현지 그 호텔 관계자들이 뒤섞여서 경호를 펼치고 있습니다. 오전에 제가 본 모습은 북측 관계자들이 대거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 등이었는데요. 아직까지는 김정은 위원장 어디로 가지 않고 호텔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 강 기자가 김 위원장의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삼엄한 경비가 펼쳐지고 있는데 사실 짐의 문제만 없으면 안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나타나기 대략 1시간 전부터는요. 출입이 전면 통제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점 바로 안에서요. 가전제품을 전혀 쓰지 못합니다. 휴대폰 그리고 노트북 등을 전혀 쓰지 못하도록 막는 건데요. 한 외신 기자 같은 경우에는 그 휴대전화를 계속 꺼내서 보다가 계속 지적을 받으면서 현장에서 아웃, 그러니까 결국은 나가도록 지시를 받기도 했습니다. 사실 방송 기자로서 현장을 담지 못하는, 영상으로 담지 못하는 상황이 좀 안타까운 상황이긴 합니다. 또 한 외신 기자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찍다가 걸려서 이 관계자들과 실랑이가 벌어지는 모습도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네, 호텔의 통제가 굉장히 삼엄하게 이뤄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혹시 호텔에 묵고 있는 다른 투숙객들은 없는 건가요? 네, 제가 호텔 로비에서 만났던 외국인들은 굉장히 좀 반응이 엇갈렸는데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온 한 노부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연치 않게 이 호텔에 머물게 됐는데 김정은 위원장과 같은 호텔에 머물게 된 데 대해서 굉장히 자신 스스로 이 상황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자신은 북한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이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영광스럽다.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고요. 반대로 말레이시아에서 4명의 가족이 여행을 온 그 가족을 만났는데 이 가족 같은 경우에는 저녁 약속을 해놓은 상태였는데 그 통행이 출입이 완전히 금지되면서 차량을 꺼내지도 못하고 이동을 하지도 못하면서 약속 시간에 가지 못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불만을 막 제기했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같이 있는다는 거를 우리에겐 알려주지도 않았다. 우리는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묵고 있는데 왜 이런 불편을 감수해야 하느냐. 이런 불만을 제기하는 모습도 제가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 자, 김정은 위원장 경호는 어떻든가요? 네, 현장에요. 김정은 위원장이 나타나기 1시간 전부터 펜스가 둘러집니다. 그리고 그 펜스를 둘러싸고 북한 호위사령부와 그 싱가포르 경찰들이 둘러싸서 에워싸는 형태로 이 경호를 서게 되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움직이는 동선은 그 호위사령부 전원이 김정은 위원장을 동그랗게 둘러싸면서 함께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남북 정상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이 1차 회담을 마치고 그 차를 타고 이동할 때도 호위사령부들이 차를 둘러싼 채 이동하는 걸 보셨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 실내에서도요 마찬가지로 차만 없을 뿐 호위사령부의 철통 같은 방어를 받으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강연아 기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또 싱가포르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내일 정상회담이. 지금 이미 어제 저녁에 트럼프 대통령이 도착을 했는데 오늘 일정이 정말 궁금합니다. 네, 미국 측 취재하고 있는 유승진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유승진 기자,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예. 네, 싱가포르 현지 상황이 좋지 않아서 연결이 고르지 못한 점 시청자 여러분들께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시 연결이 됐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미 정상이 지금 세계 담판에 이어서 싱가포르에 모여 있는데요. 두 분과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고영환 전 북한 외교관, 김정한 국제부차장 나와 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예. 네. 먼저 오늘 오전 긴박하게 움직이는 상황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방금 전 들어온 영상입니다. 지금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지금 싱가포르 리츠칼튼 호텔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예. 자, 성김 대사와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바로 저 호텔 안에서 오늘 내일 있을 정상 간 만남을 두고서 이제 아무래도 실무 회담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그렇죠. 지금 11시인데,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이제 조금 전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김정한 차장. 네. 보통 이제 내일 정상회담에서 어떤 큰 이제 합의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전날까지도 이렇게 뭔가 아직 조율이 덜 끝난 건가요? 지금 이제 크게 세 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체제 보장 문제, 그리고 이제 종전 문제, 그리고 보상 문제, 이 세 가지에 대한 접점이 사실상 막판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다만 문제의식을 갖고 있겠죠. 어떻게든 결과물을 내일 도출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최종적인 그 디테일의 협상, 칼과 방패의 싸움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가장 큰 쟁점은 아마 CVID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불가역적이고 가장 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핵 비핵화.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실질적인 어떤 합의는 했지만 이걸 명문화시키느냐 이 부분을 놓고 북한의 상당히 불가역적이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북한의 반발이 상당히 심하다고 전해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막판 조율이 지금 현재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비핵화를 지금 그 정상회담 간 문서에 아예 써놓느냐, 아니면 하나의 또 숙제로 남겨놓느냐, 이 둘을 두고 뭔가 막판 조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고영환 전 외교관께서 보시기엔 좀 어떻습니까? 뭐 가장 중요한 것은 네. CVID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C는 모든 나라가 다 이야기를 해요. 네. 중국, 북한, 러시아, 뭐 심지어 미국에서도 네. V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검증인데 네. 검증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임의 사찰입니다. 의심되는 지역을 가서 보겠다는 건데 예, 옛날에 그 비핵화할 때 주석궁 들어간다고 해서 반발해서 NPT 탈퇴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주석궁도 그렇고 어떤 기지를 보려고 그러니까 군사기지다. 봐야 된다. 예. 당신이 체제 위협을 안 가하겠다 그러놓고 왜 군사기지를 보겠다 그러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깨진 거거든요. 주석궁은 약간 좀 훈만지, 예. 좀 약간 좀 상징성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인데 군사기지에 대한 사찰 때문에 결국은 깨진 거거든요. 이번에도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합의는 해놨는데 V에 들어가서 이미 사찰하자. 못한다. 이런 거 가지고 지금 V 가지고 하는 것 같고 아직은 I까지 돌려 세울 수 없는 여기까지는 가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거긴 그게 무슨 소린가 하면 북한 과학자 최소 한 200명을 전원을 머릿속을 비우고 뭐 컴퓨터 기사든가 뭘 다른 거를 만들겠다는데 돈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걸 북한이 받아들일지 그걸 예. 이 얘기조차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래서 송김 대사하고 최선희 부상이 마지막으로 지금 계속해서 합의문 도출에 예.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역시 가장 중요한 V나 I 같은 거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뭐 트럼프 대통령 딱 5분이면 알아본다 그랬으니까 이제 네. 보겠죠. 이제 내일 보겠는데 네. 아마 거기서 기본적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성김 같은 경우가 사실 20여 년 동안 북한하고의 핵 협상을 해왔던 사람이고 본인도 나도 한 번은 내지는 수많이 속았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두 사람이 마주 앉았을 때 이 얘기를 하겠죠. 우리가 당신의 진정성을 어떻게 믿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방금 짚어주셨듯이 사찰 문제에 있어서 과거와 다른 이미 사찰 얘기하셨는데요. 그것은 언제 어디든 누구든 가서 들여다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네.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한 번도 합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정성 갖고 있다면 비핵화 하겠다고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하라. 이게 아마 막판 조율의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막판 진통.
그래도 오늘 뭐 오후에 백악관에서 브리핑 한다니까 어느 정도 대략의 윤곽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미국 쪽 반응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싱가포르 현지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승진 기자,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이 회담을 하루 앞둔 오늘은요, 양 정상이 직접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온다기보다는 물밑에서 막판 실무진들의 조율을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판문점에서 6차례 만났죠. 이 성킴 필리핀 대사 그리고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리츠칼튼 호텔에서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상회담 합의문에 들어갈 마지막 문구를 놓고 이 북미 간의 진통의 진통을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양 정상의 참모진들도 그야말로 핵심 인사들로 꾸려졌습니다. 이 먼저 김 위원장의 여동생이죠. 이 김여정 제1부부장 그리고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번 일정에 함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북미 회담에 심혈을 기울였죠. 이 평양과 워싱턴으로 오갔던 김영철 부위원장과 이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현재 싱가포르에 함께 머물고 있습니다. 이 양측 핵심 인사들이 그야말로 물밑에서 이 싱가포르에 모여서 함께 거듭의 조율을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비핵화 그리고 이 체제 안전 보장의 수준을 놓고 북미 간의 회담을 딱 하루 앞두고 마지막 막판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알려진 공식 일정은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총리와 오전에 회담을 갖고 또 오찬을 가질 예정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얘기와 말씀하신 대로 오늘 싱가포르 총리와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뭔가 회담을 한다고 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일정이 공개는 안 됐습니다. 역시 이제 역사적인 북미 회담 이제 23시간 정도 남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싱가포르 북미 회담은요, 내일 현재 한국 시간으로 오전 10시에 개최됩니다. 그야말로 지금부터 시간을 계산을 해보면 24시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인 겁니다. 오늘 하루는 양 정상이 공개된 행보를 하기보다는 이 호텔의 실무진 그리고 참모진들과 모여서 마지막 조율을 거듭하면서 그야말로 회담을 딱 하루 앞두고 전략을 짜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싱가포르 현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일단 싱가포르에 도착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이제 싱가포르와의 정상회담이 있고 김정은 위원장은 사실 어제 싱가포르 리센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후에는 아직 소식이 들리는 게 없습니다. 일단 어제의 모습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훌륭한 훌륭한 조건을 제공해주고 편의를 제공해주고 우리 사람들이 아무런 불편 없이 저희 항공기를 다 쓰고 맞췄죠. 이런 역사적인 회담을 위해서 싱가포르 정부가 이렇게 자기 집 아니처럼 가사처럼 진행하고 통신선에도 이렇게 제공을 이제 저희 항공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는 싱가포르 당신과 싱가포르 정부의 그 노력이 역사의 기용을 기록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을 더 많이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 사실 저 장면 빼고는 어제 모습을 드러낸 게 거의 없어요. 싱가포르 도착 모습도 거의 뭐 철통 보안이어서 본 적이 없고 오늘도 뭘 하는지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뭘 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제 어제 리센윤 총리 만나서 30분 동안이면 통역 빼고 15분 동안 그러니까 사의만 표한 거예요. 이번에 우리 대표단에게 편의를 돌봐주고 그러면서 결정 한마디는 했는데 싱가포르가 역사의 길이 남을 거다. 왜? 제네바, 파리, 뭐 이런 몽트레 같은 데서 통화회담들이 진행되면 그 도시 위상이 확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160억 정도 뭐 썼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싱가포르가 한 1,600억 이상의 가치를 얻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말을 했고 아마 오늘 아무런 일정도 없을 것 같아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성김하고 최선희가 만약 하다가 뭐가 또 잘 안 되면 폼페이오 김영철이 또 오후에 다시 만나서 또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오늘은 기본적으로 내일 세기 담판 정말 65년 만에 싸운 지 65년 만에 두 정상이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두 사람이 지금 긴장을 하고 할 게 생각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 믿어도 될까? 종이 한 장 저거 믿어도 될까?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할 거고 결국은 우리가 얼마나 적게 내주고 상대방을 많은 것을 얻어내는 외교라는 건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숙고하면서 지내고 있을 것 같고 이제 최선희 성김 회담 결과 또 안 되면 김영철 너가 나가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오라 이런 지시들을 하면서 오늘 하루 종일 회담 준비를 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사실 북미 정상이 어제
어저께 도착했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 한 8시 반 정도에 도착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틀 전에 정상회담 전에 이틀 전에 도착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라면서요. 트럼프 대통령 특히 G7 회담 중간에 일어서서 왔을 정도로 일찍 왔는데 이거는 그만큼 이 회담에 정말 뭔가 크게 기대를 하고 있다. 뭔가 준비할 게 많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트럼프 대통령 매주 7시간에서 8시간 그 북한에 대한 공부 열공에 굉장히 그 혼신의 힘을 쏟았다고도 하고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리얼리티 쇼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이목을 쏠리게 해서 본인의 어떤 그 위상을 좀 높이는 이걸 하나의 쇼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이런 혹자의 평도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인생의 수겁이라고 합니다. 북미 정상회담과 또 북핵 해결을 해결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본인의 영웅이 누구라고 혹시 아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메가더 장군이라고 그렇습니다. 알고 있는데. 예, 메가더 장군이 한국전에서 활약을 했지만 또 본인의 어떤 몰락을 자초한 계기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종전은 더더욱 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본인이 영웅으로 삼았던 메가더 장군이 못했던 한국전을 나는 끝내겠다. 그래서 역사의 한 주인공으로 남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사실상 기대 수치를 좀 낮췄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한 번으로 끝내지 않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이번 북미 1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뭔가 비핵화라는 완전한 해결 과제를 한 번에 해결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좀 두 사람이 갖고 있는 부담이 전보다는 좀 줄어든 상태입니다. 예. 2차, 3차가 예고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아마 내일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텔레비전과 모든 언론에서 주목할 만한 그 소위 말하는 포토옵이라고 하죠. 기념 촬영이 정말 명장면들을 연출하는데 예. 두 사람이 좀 포커스를 맞추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을 해봅니다. 이왕이면 사진뿐만 아니라 내용도 좀 결실을 좀 맺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수행단 면면을 좀 살펴볼 텐데 김여정 부부장이 결국 따라왔습니다. 사실 평양에 남을 것이냐 안 남을 것이냐 뭐 예상은 왔다 갔다 했는데 결국은 데리고 왔고 결국 북한에 평양에 남아있는 사람은 최룡해 이인자가 아마 예.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여정 부부장의 역할은 비서실장의 역할일까요? 그러니까 김창선 서기실장이 원래 있는데 네. 네. 그 사람 주로 이제 의전하고 의뢰, 예. 경호, 공선을 짜고 경호를 만들고. 그런 걸 예. 할 것 같고 김여정 제1부부장은 회의장에서 백악관 비서실장 존 켈리 비서실장이 참여할 것으로 보이니까 예. 그 상대역으로 참가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고 켈리 비서실장의 상대역이다. 상대역 그러니까 이제 이 짝에서는 폼페이오, 존 볼턴, 존 켈리 예. 네. 이 짝에는 이수영, 그다음에 김영철, 그다음에 김여정,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이수영 이렇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 확대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고 단독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는데 그쵸. 아마 기본적인 내용은 단독 정상회담에서 정하지 않겠어. 딱 5분 보면 안 다졌습니다. 딱 보고. 그러니까, 말은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는데 아마 사찰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검증 이야기를. 예. 네. 많이 속았다는 공부를 7시간, 8시간씩 공부를 했다니까. 그리고 뭐 캐나다 갈 때 서류를 15박스를 가져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일단 공부는 많이 한 것 같고요. 이제 두 사람이 세계적인 담판을 하면서 어떤 결과를 나타낼지가 굉장히 주목하는데 예. 결국은 지금까지는 8구부 능선은 넘어왔다. 그리고 김정은과 트럼프가 되돌려 세우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그림은 내놓겠는데 그 그림이 네. 미국 국민들, 공화당원들 이런 사람들 눈에 만족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수행된 명단에 이제 김여정 부부장까지는 그래 뭐 비서실장의 역할이구나 뭐 격을 맞췄구나 이해를 하겠는데 예상외의 인물이 있었거든요. 현송월 단장이 있었어요. 네. 왜 왔을까요? 그래서 저도 네. 그냥 어젯밤에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네. 이제 첫 번째 가장 가능한 시나리오는 시나리오는? 예를 들어서 저녁에 만약 회담이 잘 돼서 네. 만찬이 진행된다면 거기서 노래를 부르려고 다른 가수들까지 몇 명을 데려오지 않았을까. 예. 네.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핑퐁 외교 같은 걸 한다니까 평양 오케스트라를 뉴욕에다 뭐 워싱턴에 초청한다니까 그 문제를 토론하러 갔을 거다는 추측이 있는데 그거는 아직 꼭대기 큰 것도 해결이 안 되는데 회담이 잘 됐을 경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그렇고 세 번째는 도대체 뭘까? 예. 이게 지금 모든 사람들 다 궁금해하는 건데 어쨌든 그냥 합리적인 판단은 저녁에 잘 돼서 만찬에 노래 부르고 분위기 띄우는 거를 할 역할을 하러 가지 않았을까?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군복 입은 사람이 한 명 있더라고요. 노광철 인민무력상인데 다들 양복 입고 인민복 입은 상태에서 군복을 입으니까 눈에 띄던데 네. 왜 갔을까요? 글쎄요, 가서 또 그 핵사찰 문제뿐만 아니라 북미 간의 어떤 외교적 조율 안에는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주로 미사일 로켓 만들었던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기술적인 부분 분명히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핵사찰을 한다고 하지만 이번에 이제 그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에 있어서도 미국이 가장 불만을 가졌던 부분이 왜 전문가들을 들여보내지 않느냐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인들만 갔을 경우에는 이게 제대로 된 핵폐기냐, 이 부분에 대한 심각한 문제제기가 있었거든요. 진정성에 있어서 거듭 얘기합니다만 말은 좋은데 진정성이 있느냐는 것이 이제 미국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을 소명하는 데 있어서도 노광철 인민무력상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사람이 노광철 인민무력상입니다. 북한 군부 서열 3위의 인물인데 이번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수행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인민복과 저는 노광철 인민무력상의 군복을 함께 좀 연관해서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예. 이제 우리는 흔히들 개혁 개방을 얘기하지만 이제 개방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과 전격적인 수교까지 해서 전 세계의 어떤 그 보통 국가 이미지를 지금 주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예. 베트남과 싱가포르 같은 나라를 만들고 싶다는 게 이제 김정은이 꾸는 꿈인데요. 하지만 개혁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그 끈을 조이고 있다고 합니다. 한꺼번에 시스템까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지금의 현 정치 시스템, 본인이 국가 지도자로서, 독재자로서의 어떤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군복과 인민복을 입고 국제 무대에서 또 활보하는 모습 역시 현 체제는 문제가 없다. 다만 우리는 개방을 통해서 좀 더 굳건히 위상을 굳히겠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김정은 위원장의 이동에 이제 철통 경호가 붙었습니다. 뭐 20인 내에 또다시 이 방탄 경호단이 이제 수행을 했다고 하니까요. 어제 사실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을 보고 싶어서 기자들이 엄청나게 붙었지만 인간 장벽이 쳐지고 화분벽이 세워지고 또 여러 가지 가림막들이 있으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을 저희가 보기가 어려웠고 저렇게 그 썬루프의 바깥으로 머리를 내밀고 있는 사람은 조선중앙TV의 매체 기자들 뿐이어서 우리가 좀 근접해서 뭔가 사진을 좀 찍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의 눈에 띄는 사람이 1호차, 그러니까 김정은 그 위원장이 탄 1호차의 운전기사가 처음으로 사진에 포착이 됐습니다. 뭐 운전기사는 아마 저게 아버지 김정일 때부터 했던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고. 아, 그래요? 그렇게 오래됐나요? 김씨 가문에 네. 오랫동안 이제 충성을 다한 사람으로 믿을만 하다니까 이제 계속 쓰는 것 같고, 이제 노광철 인민무력상에 대한 그 평가가 제가 조금 또 보탠다면, 네. 사실 판문점 회담 때도 북한 군인들이 우르르 왔다가 예. 빠졌죠? 그냥 우르르 빠졌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번엔 인민무력상이 갔어요. 이건 무슨 의미인가 하면 내가 북한의 당정군을 확고하게 쥐고 있다. 이런 게 아마 가장 큰 의미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군 대장까지 간 사람이 딱 데리고 왔고 당 간부들 데리고 왔고 외무상까지 데려왔으니까 내가 당정군을 확실히 쥐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순전히 뭐 회담에 참여한다는 사람보다도 그 북한의 어떤 김정은의 지위를 보여주기 위해서 데려온 사람처럼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자, 아까 잠시 얘기하다 중간에 끊으셨는데 보통은 이렇게 1호차 운전기사를 대를 이어서 이렇게 계속 봉사하게 만듭니까? 김일성 때 기사는 너무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김정일 시대 때 바꿨다는 이야기를 예. 들었고요. 아마 제가 알건대는 김정일 위원장을 모시던 사람이 김정은 위원장을 지금 모시고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대부분 세대 교체를 많이 했잖아요. 군부도 세대 교체를 하고 장애도 그렇고요. 가문에 충직한 사람이라는 건 다 보고 알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방탄 경호단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저렇게까지 싱가포르 가서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대는데 또 12명이 똑 가서 또 V자 경호를 또 했거든요. 예. 아마 저것도 싱가포르 사람들도 그렇고 미국 사람들도 그렇고 상당히 좀 이채롭게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경호 인력은 싱가포르 총리보다 훨씬 더 김정은 위원장에 많이 붙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싱가포르 주민들도 굉장히 놀라운 화면으로 아마 기억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언론뿐만 아니라 세계 언론이 이 북미 정상회담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이 북한 노동신문도 이 김정은 위원장의 싱가포르 행을 보도를 했습니다. 사진도 실었고요. 또 미 합중국 대통령과 역사적인 만남이라고 하면서 내일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만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거든요. 근데 통상 김정은 위원장이 뭐 중국에 갔으면 다시 돌아왔을 때 이제 보도를 하는 걸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평양에 비어 있는데 저렇게 보도를 했다. 이거는 뭔가 그만큼 자신감인가요? 뭔가요? 이전에 네. 한 2, 3주 전에 노동신문에 조미 정상회담을 싱가포르에서 연다고 네. 보도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거는 정말 북한 역사에 거의 불가사의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네. 이미 발표를 했으니까 또 한 번 발표를 하는 것 같은데 저런 것들은 저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봐요. 아, 예. 그러니까 방탄 12명 뒤집어 이렇게 경호하는 거 보면 네. 아직도 멀었구나 하는 생각이 있지만 네. 또 저런 거를 또 미리 간 다음 날 발표하는 거 보면 아직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네. 이게 지금 긍정적인 신호와 부정적인 신호들이 막 혼재가 돼서 예. 아 이게 참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를 향해서 떠났다고 보도하는 것 자체는 일종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감의 표현일 수 있죠. 예. 평양은 나의 컨트롤 밑에 있다. 그러니까 그 전날에 수산물 식당도 갔던 거 아닙니까? 네. 뭐 문제 없다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첨언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중국 국제항공을 타고 가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 굉장히 그것도 이례적인 부분이죠. 왜냐하면 위신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남의 나라 비행기를 남의 나라 비행기를 빌렸다고. 빌렸다는 건데,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지금 이어지고 있는 중국 언론의 움직임을 보면요, 중국 국적기를 탔다는 얘기가 거의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국의 이미지를 어떻게 생각한다면 그걸 전격적으로 좀 플레이를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위상을 세워주고 있다는 그렇군요. 얘기고, 그 내면에서 또 하나 좀 천착할 수 있는 포인트는 중국이 이 북미 정상회담에 상당히 그 배후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런 자신감의 발로에는 중국도 그 뒤에 배후에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상상력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사실 생각합니다. 우리 아는 사이에도 차는 절대 빌려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비행기까지 내준 걸 보면 네. 중국이 얼마나 북한에 영향력을 미치고 싶은가를 알 수 있을 텐데 자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그 목소리 확인하시겠습니다. We appreciate the working together with North Korea. They're really working very well with us. So I say, so far, so good. We're going to have to see what happens. Kim Jong-un wants to do something great for his people, and he has that opportunity. And he won't have that opportunity again. It's a one-time shot. 네, 원타임 샷. 한 번의 기회가 있다고 했고요. 1분이면 알아챌 수 있다고 했고요. 뭐 5시간 만에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를 떠난다는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도가 혼재되어 있는데 어쨌든 내일 한 번의 기회를 양국 정상이 잘 좀 살리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내일 3시간 특집 생방송을 준비했는데 내일 자세하게 북미 정상회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이루재단 이사장이 오늘 오전에 서울 출입국 외국인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이번엔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혜정 기자. 네, 서울 출입국 외국인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명희 전 이사장 조금 전 출석했죠? 네, 이명희 전 이사장은 오늘 오전 9시 55분쯤 이곳 서울 출입국 외국인청에 출석했습니다.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면서도 불법 고용을 지시했느냐는 의혹에 대해선 적극 부인했습니다. 비서실에 직접 지시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이사장은 사모님 지시라며 가사도우미 입국 지시 정황이 담긴 대한항공 내부 이메일이 공개된 데 대해선 즉답을 피했습니다. 앞서 이 전 이사장은 직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일주일 만에 출입국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자, 맏딸인 조현아 전 부사장도 출입국 당국의 조사를 받았었는데 이 엄마인 이명희 이사장은 어떻게 조사를 받게 됩니까? 네, 출입국 당국은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불법으로 고용된 과정에 이명희 전 이사장이 얼마나 개입했는지를 먼저 확인할 예정입니다. 우선 필리핀인들을 서울 평창동 자택 등에 10여 년간 가사도우미로 고용할 때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녀인 조현아 전 부사장은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혐의를 일부 인정한 상황에서 이 전 이사장이 가사도우미 입국을 비서실 등에 직접 지시했는지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입국 당국은 이 전 이사장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출입국 외국인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제 지방선거가 단 이틀 남았습니다. 여야는 막판까지 유세를 벌이고 있는데요. 경기지사 선거의 경우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여배우 스캔들 의혹이 막판 변수가 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철웅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 씨가 직접 입장을 냈죠? 그렇습니다. 어제 김부선 씨가 한 방송사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이재명 후보와 이성관계였고 헤어진 이후에는 감옥에 보낼 거라는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후보가 모든 건 가짜뉴스라고 반박하자 김 씨는 SNS에 지금 거짓말할 사람은 이재명이냐 김부선이냐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김부선 씨의 딸도 우리 엄마 자체가 증거라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 측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이 후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나서서 이 후보를 후보직 사퇴를 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주장만 하지 말고 근거를 대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인천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된 정태욱 의원이 자유한국당을 탈당했는데 후폭풍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정태욱 의원은 어젯밤 당 윤리위원회가 열리기 직전 자유한국당을 자진 탈당했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서울 살던 사람이 이혼하면 부천으로 가고 부천에 살기 어려우면 인천으로 간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지역 비하라는 논란이 일자 인천 부천 시민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당 대변인을 사퇴했습니다. 하지만 선거 직전 여론이 민감한 시기에 문제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당 내부에선 의원직 사퇴 요구까지 나왔고 결국 탈당을 선택했습니다. 단일화가 결국 무산된 김문수,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이번엔 안찍박, 또 김찍박을 서로 주장하고 있다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김문수, 안철수 후보가 서로 중도 보수표를 끌어오려고 상대를 견제하는 건데요. 안찍박은 안철수 후보를 찍으면 박원순 후보가 당선된다의 줄임말이고 김찍박은 김문수 후보를 찍으면 박원순 후보가 당선된다는 뜻입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중도 보수가 결집해야 역전을 노려볼 수 있다는 속내가 깔려 있습니다. 두 후보는 후보 단일화를 시도했지만 사전 투표가 시작되고도 합의를 보지 못해 끝까지 선거를 각자 치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맞는데 계속해서 여러 가지 네거티브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책 선거가 실종된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혜 변호사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배우 김부선 씨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김부선 씨가 입이 아닌 김영환 이제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의 입을 통해서만 전해지다가 드디어 어제 김부선 씨가 입을 열었다고 하네요. 내가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동안은 침묵을 지켰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허언증한 자나 거짓말하는 사람처럼 비춰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처음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배우와의 스캔들, 말하자면 사생활 불륜의 영역에 있었는데 네. 계속된 공방이 지나오면서 이제는 거짓말 논란, 누가 거짓말하는 것이냐, 김부선 씨가 하는 것이냐, 이재명 후보가 하는 것이냐, 이런 논란이 이제 정치판까지 이제 가세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공방만 따지면 어쨌든 간에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명백하죠. 어느 사람은 오랫동안 만났다라는 것이고 사귀었다라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만난 일시와 장소 그리고 그 낙지집에서 뭐 카드를 결제했다라는 예. 이야기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다른 한 사람은 그게 아니라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로 예. 또는 어떤 선거 장소에서 만났을 뿐이다 남녀 관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진실은 둘 사람 중에 둘만 명만. 아는데 한 사람은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김부선 씨가 어저께 한 매체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본인이 협박을 당했다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습니다.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부장검사들이 친구인데 너 대마초 전과 많으니까 너 하나 엮어서 집어넣는 건 일도 아니고 너 뭐 에로배우 무슨 그러니까 거리의 여자 취급을 했어요.
이게 거짓이면 저는 천벌받을 거고 당장 구속돼도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살아있는 제가 증인이에요. 자, 여러 차례 만났고 본인이 다 알고 있다, 사귀었던 사이가 맞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까 잠시 본인이 대마초 흡연한 거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여성이니 내가 변호사니까 뭐 검찰청에 있는 친구한테 얘기하면 너 하나 잡아놓는 건 문제 없다라고 얘기했다. 이 부분에서 잠깐 울컥했어요. 이게 이제 남녀가 만날 수 있는데 헤어지는 과정에서 저거는 이제 일단은 김부선 씨의 주장입니다.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고 가정하면 어느 누구라고 또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 남녀가 헤어지는데 당신 정치하지 말라고 하니 나랑 이런 교제를 폭로하게 되면 이렇게 감옥을 넣겠다. 본인이 법조인인가 정치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자신이 만났던 여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다는 건 사실은 상정하기 어렵죠. 예. 이해하기도 어려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진실은 확인해야 되겠지만 김부선 씨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더더욱 침묵할 수 없다. 그리고 이게 거짓이면 천벌을 받을 수도 있고 구속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선거운동 기간이고요. 예. 공직선거법에 보시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허위사실 공표인데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거든요. 후보자 비방죄라는 게 있습니다. 예. 본인이 지금 처벌을 각오하고 저런 인터뷰를 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두 사람이 어떤 사이인지 전혀 모르겠는데 김부선 씨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였다면 왜 이재명 후보가 예전에 한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만 왜 새벽에 밤에 만나자고 전화를 했겠느냐. 그리고 본인이 나중에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알고 나서 헤어졌는데 1년 뒤에 먼 장소에서 다시 드라마틱하게 만나게 됐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김용환 후보가 공개했던 사진, 그러니까 2007년에 찍었다는 사진,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빠져 있는 이재명 후보가 직접 찍었다고 하는 김부선 씨의 사진이 공개되면서 저게 이제 두 사람과의 친분이 있는 사진이다. 이렇게 공개하면서 아니 저걸 누가 찍어줬는지 어떻게 알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이제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이 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때 2007년 12월에 바닷가 가서 사진 찍고 낙지 먹고 술도 같이 마셨다. 그때 이재명 후보의 카드로 계산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과거에 뭐 이게 똑같은 사례는 아닙니다만 정봉주 전 의원의 경우 호텔에서 영수증을 본인이 발견을 해서 아, 내가 그 사람을 만난 게 맞다라고 이제 해서 그게 스모킹건이 된 적이 있잖아요.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 만났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물증이 존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사진이라든가 하다못해 휴대전화 메시지라든가 예. 통화 내역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김부선 측 주장이 이제 신뢰도가 높는데 네. 없는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저런 그 사진이 등장하면서 그날 같이 만났다라는 주장은 있었는데 근데 김부선 씨의 그 말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예. 날짜와 장소가 특정이 되어 있고 이날 카드로 계산했다고 한다면 카드 영수증만 조회할 수 있다고 한다면 누구 말이 사실인지에 대해서 진실을 확인하기 굉장히 손쉬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아니 뭐 의뢰인과 변호인으로서 밥도 같이 먹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느냐 만약에 나중에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실은 맞는데 그럼 지금 말만 있는 상황에서 김부선의 말이 맞느냐 이재명 후보의 말이 맞느냐에 있을 때 이재명 후보는 그냥 요런 경위로 만났을 뿐이라고 했지 이런 바닷가에서 사진 가거나 같이 식사하고 술을 먹은 사실은 전혀 그 간접적으로도 내포하지 않았었거든요. 예. 만약에 이 사실이 맞는다고 한다면 일반 대중들은 김부선 측 주장이 조금 더 신뢰도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리고 이 사건은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수사기관에서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 지금 이제 고소를 고발을 한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면 이 카드 내역이 수사기관으로 통해서 확인되고 당시에 이런 사실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허위 사실이냐 사실이냐 어느 정도는 판가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김부선 씨가 왜 그러면 2007년에 당시에는 또 2016년에 뭐 해명글을 올릴 때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았느냐? 딸 얘기를 했습니다. 딸이 이제 손편지를 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딸의 혼사길까지 막을 수 없어서 엄마로서 그럴 수 없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저희 주간동화에 얘기를 했고요. 딸이 뭐 이렇게 얘기했다네요. 죽을 때까지 가슴에 묻었으면 좋겠다. 특히 남녀 관계는 주홍 글씨다. 침묵하고 그를 위해서 용서하고
기도하세요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딸이 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뭐냐면 세상의 웃음 조롱거리로 고귀한 엄마를 파괴시키지 말라. 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떤 정치인과의 스캔들 때문에 본인이 엄마의 명예나 이런 부분들이 훼손될 것을 굉장히 염려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근데 이 딸 이미소 씨도 이제는 입장이 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이 스캔들은 가슴에 묻어라, 엄마가 다친다 이런 이야기였다면 이미 김부선 씨가 많이 다치고 있죠. 이 선거 기간에 김연아 후보 때 뭐 여러 가지 공방이 있어서 그 영향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쟁이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 심지어는 허언증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다 보니 이 딸이 이제는 다시 우리 엄마는 허언증이 아니고 우리 엄마가 쓴 거고 내가 목격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정황도 있다라고 해서 지금 엄마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엄마 김부선 씨가 같이 찍은 사진이 있었는데 김부선 씨가 그걸 못 찾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사진을 폐기한 사람이 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서요. 왜냐하면 내가 나는 이런 사실이 외부에 공개되거나 어머니가 조롱거리가 되거나 그런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예전에 이 일을 처음 알았던 것이 본인이 대학교 졸업 공연하는 날이었는데 그날 너무 속상해서 엄마에게 공연을 보러 오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한참 지나서 사진을 보다가 그 사진 중에 이재명 후보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 있었는데 혹여라도 이런 것들이 나중에 문제될 것이 염려돼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다 폐기 처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사진이 없느냐에 대한 반론은 내가 딸이 엄마의 어떤 미래가 걱정돼서 폐기 처분했다라고 이미소 씨는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찌됐든 자기가 본 내용, 목격한 사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엄마는 거짓말쟁이가 아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김부선 씨의 이 어제 보도에 대해서 아직 이재명 후보 측의 반론은 저희가 얻지 못했습니다만 반론이 있으면 저희가 자세하게 보도를 해드리겠고요. 그제죠. 지난 9일 날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들이 결코 헛소문에 휘둘리는 정치적 의도에 따른 네거티브에 쉽게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다. 뭐 사실이 아니니까 그냥 아니라고 하고 국민들의 상식적 판단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아닌 게 분명합니다. 아닌 걸 증거를 대라니까 답답하지요. 자, 아닌 게 분명하다고 얘기했고요. 곁에는 그 아내가 같이 함께 유세 현장에 같이 등장을 해서 남편의 그 결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 논란이 될 것 같고요. 민주당은 경기지사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면 한국당은 전직 대변인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정태욱 대변인이 뭐 방송에 나가서 사실 한 발언이 굉장히 인천, 부천 시민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인데요. 또 예. 당의 대표가 대변인이다 보니 그 발언의 무게 때문에 더 심각한 곤혹스러운 처지에 처해 있는데 뭐 자세히 이야기하기도 조금 뭐 근거가 없는 내용입니다. 뭐 이혼하면 뭐 부천에 가고 망하면 뭐 이천에 간다 이런 취지가 담겨 있는 발언을 해서 사실은 놀라운 상황이긴 한데요. 지금 수도권 선거, 인천, 뭐 부천 모든 그 현장에서 뛰고 있는 그 후보들은 굉장히 마음이 타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뭐 목동에서 잘 살다가 이혼하거나 직장을 잃으면 부천 가고 이천으로 간다. 사실 부천과 인천에서 수십 년간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인천과 부천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시민으로서는 저런 어떤 공당의 대변인의 발언이 굉장히 상처뿐만 아니라 망언이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심지어 그래서 지금 집단 고소를 제기하겠다. 그러니까 피해자는 인천과 부천 시민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해서 지금 형사 고소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당 대표까지 나서서 이 부분을 어쨌든 사과를 하는 모양새입니다. 홍준표 대표의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나도 발언 내용 봤는데 경박한 잘못된 발언을 했습니다. 대변인 사태는 어제 슬프고 물리 소집해서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나무는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선거를 치르다 보면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의원 개개인이 좀 조심을 했습니다. 네, 뭐 이렇게 나오니까 뭐 현 시장이면서 자유한국당의 인천시장 후보죠. 유정복 후보가 이렇게 되면 뭐 하여튼 날벼락 맞은 느낌이다 이러면서 무릎 꿇고 사죄하고 정계 떠나라. 안 그러면 내가 결단하겠다. 뭐 탈당까지 시사했다는 발언이 나오고 있는데 막판 지방선거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 네거티브 공방과 막말 공방 때문에 국민들이 알아야 될 정책은
좀 실종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333 뉴스 먼저 사회 뉴스입니다. 한 남성이 막대기를 들고 다른 남성을 쫓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유명 SNS 활동가가 올린 영상인데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건물 외벽이 너무 높아 청소하지 못한다고 말하자 때렸다는 증언인데요. 물론 양측의 의견을 들어봐야겠지만 이유 불문 일방적인 폭행은 절대 안 되겠죠. 나무에서 내려오는 새끼곰 한 마리 어미 얼굴을 만지면서 장난을 치기도 하는데요. 유전자 분석 결과 인공 수정으로 태어난 반달 가슴곰이었습니다. 인공 증식을 시도한 지 7년 만의 성공으로 세계 첫 사례라고 합니다. 저희 신랑의 목숨을 빼앗아간 병원을 고발합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인천의 한 병원에서 30대 가정이 종격종 종양수술을 받던 중 의사가 대정맥을 잘못 건드려 숨졌다며 유족들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5살과 100일 된 아이들도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 병원 측의 과실 여부가 있었는지 정확히 가려져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물 뉴스입니다. 싱가포르 행 직전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 메르켈 독일 총리 등 다른 정상들에게 이렇게 포위를 당하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악수할 땐 얼마나 압박을 당했는지 손가락 자국이 났습니다.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한다는 G7 공동성명을 미국 대통령이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영국 왕실의 새 식구 메건 마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92세 생일 축하 행사에 지금 보시다시피 어깨가 훤히 드러난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점차 왕실의 금기가 깨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배우 추자연 씨의 의식불명설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출산 후 경련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후에 의식불명 상태라는 보도 때문인데요. 하지만 소속사 측은 일반실에서 회복 중이라면서 이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 미분양 위험 지역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남부에서 충청을 지나 수도권으로 확산되는 건데요. 충청 지역 미분양 물량은 15,000가구에 달하고 경기도도 9,000가구가 넘습니다. 주택시장 침체에도 물량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새 생명을 위해 애타게 기다렸지만 못 쓰는 기증장기가 늘고 있습니다. 이유는 고령화 때문인데요. 기증자와 이식 수혜자 모두 평균 연령이 높아져서 그만큼 실패도 많아진 겁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후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불이익이 두려워서 손해배상 청구를 주저하는 동안 손도 못 쓰고 시효가 만료되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333 뉴스였습니다. 자, 이맘때쯤이면 강가에선 다슬기 잡이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다슬기를 잡다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데요. 왜 사고가 나고 또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현장 출동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지금 그곳이 금강이라면서요. 다슬기 잡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그곳에서도 많습니까? 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 다슬기 잡기입니다. 물 높이는 무릎 정도 아래에서 이 강가에 있는 다슬기를 줍는 게 뭐가 위험하다고 그렇게 인명사고가 발생하느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매년 이맘때쯤이면 이 다슬기를 잡다가 숨지는 사고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과 이번 달에 이 전국에서 이 다슬기를 잡다가 숨진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벌써 5명째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채널A 중계팀이 나와 있는 이곳 충북에서도 최근 3년 동안 이 다슬기를 잡다 숨진 사람이 18명입니다. 아니, 그 정도면 사람이 다슬기를 잡는 게 아니라 다슬기가 사람을 잡는 격인데 김태형 기자가 담그고 있는 물, 강 수심도 얕은 것 같은데 사고가 왜 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강가는 그냥 보기에 참 평온해 보이죠. 하지만 물속 사정은 딴판입니다. 햇빛이 내리쬐기 때문에 이 물 안에 있는 돌을 살펴보면
이렇게 이끼가 잔뜩 아주 뒤범벅되어 있습니다. 그냥 눈으로 봐도 굉장히 미끄러운데 발로 밟으면 더 미끄럽겠죠. 또 이렇게 수초들이 잔뜩 나 있습니다. 그래서 돌뿐만 아니라 그냥 강바닥 자체가 미끄러운 겁니다. 또 이 강 안은 우리 눈으로 잘 볼 수 없기 때문에 갑자기 깊이가 쑥 깊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미끄러운 데다가 강 바닥도 평평하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발이라도 미끄러지면 이 급류에 금방 휩쓸려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이 넘어지면서 돌 같은데 이 머리를 다쳐서 의식을 잃을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이 다슬기를 잡는 행위 자체가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구부려서 이 다슬기를 잡는 도구만 보고 물을 이렇게 가다 보니까 자기도 어디에 와 있는지 모를 수도 있고 또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물이 얕다고 해서 얕게 보기 쉬운데요. 엄연히 물 아닌 만큼 굉장히 위험합니다. 또 이 물이 젖은 상태에서 갑자기 급류를 만나게 된다. 그러면 이 물의 힘을 이겨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인명사고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생각보다 참 위험한 거네요. 안전하게 잡는 방법은 있습니까? 네, 안전만 보장된다면 이 다슬기 잡이만큼 재밌는 게 없습니다. 강바닥에 있는 다슬기를 이렇게 쏙쏙 주워 올리는 재미도 쏠쏠하고요. 또 다슬기 음식은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돌죠. 이 다슬기 잡이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조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안전장비입니다. 우선은 이렇게 제가 입는 것처럼 구명조끼를 입는 게 좋습니다. 다슬기 잡이를 할 때 이게 좀 거추장스럽다고 해서 이 구명조끼를 안 입는 경우가 많은데요. 항상 물에 빠질 수 있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되죠. 만약에 이 구명조끼가 없다 그러면 다슬기를 잡을 때 이 모아두는 망 있지 않습니까? 망 안에 빈 페트병이나 공같이 이 공기에 물에 뜨는 제품을 넣어주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 이 다슬기가 야행성이다 보니까 또 잡으시는 분들이 많이 잡겠다고 해서 밤에 잡으시는데요. 캄캄하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낮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리고 다슬기는 혼자 잡는 것보다 두세 명이 같이 짝꿍으로 잡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위급 상황이 터지게 되더라도 혼자보다 주위에 있는 동료들이 쉽게 또 대처를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런 안전수칙을 잘 기억하고 실천하셔서 재미있고 또 맛있는 다슬기 잡이 즐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충북 옥천에서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연인을 만나기 100m 전, 그 설렘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나란히 싱가포르에 도착했습니다. 역사적인 북미 정상의 첫 만남이 내일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두 사람 이 불같은 성격으로 서로 일했었죠. They will be met with fire and fury like the world has never seen.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는 것. 이는 결코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멀리 떨어진 두 사람 사이에 이렇게 오작교를 놓아준 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첫 무대는 바로 평창 동계올림픽이었죠. 김여정 부부장은 개회식에, 이방화 선임보좌관은 폐회식에 참석해서 두 사람이 서로 만나진 못했지만 아마도 오빠와 아빠에게 분위기는 전했었겠죠. 이후에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으로 정상회담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성공적인 리허설도 마쳤습니다. 둘 사이가 잠시 삐걱거리자 문재인 대통령은 주말에 경호도 없이 북측 지역 통일각에 올라가서 김정은 위원장의 넋두리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중매가 참 어려운가 봅니다. 우리 속담에요. 이 중매는 잘하면 술이 석잔, 잘못하면 뺨이 석대라는 말이 있고요. 중매를 3번 하면 천당에 간다. 이런 속담이 아마 괜히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북미 정상회담이 잘못된다면
가장 타격을 받는 지도자는 트럼프도 김정은도 아닌 문재인 대통령일 것이라는 외신의 분석도 나왔습니다. 북미 정상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완전한 비핵화, 종전, 그리고 평화를 위해 우리가 노력한 중재의 결과물입니다. 우리 속담에요, 중매 보고 기적이 장만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제 막 중매를 보았을 뿐인데 기저귀부터 장만한다는 뜻으로 이를 너무 서두르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단 한 번의 정상회담으로 끝나지 않더라도 비핵화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해야 하겠습니다. 9월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둔 두 정상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하나 반출하는 정도로 이 선언문에 도장 찍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중매보다 결혼은 더 신중해야 하니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받고 우리는 평화만 가져오면 된다. 노벨 평화상은 100번 양보할 수 있습니다. 대신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라는 중매비는 우리가 반드시 챙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상철의 시선입니다. 오늘은 휴대하기 편한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지금 영남 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앞으로 전남 남해안과 영남은 오후까지, 제주는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전국 곳곳으로 소나기도 지날 텐데요. 이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밤 사이,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예상 강수량 보시면 중부지방은 5에서 20mm, 남부지방은 10에서 40mm 정도입니다. 지금 일부 남해상과 동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물결이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고 내륙 곳곳에서는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크게 오르지 않겠습니다. 자세한 낮 기온 보시면 서울이 25도, 강릉 20도, 울산 19도 등 이 20도 안팎의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특히 영동과 영남 동해안 지역은 예년 기온을 3에서 5도가량 밑도겠습니다. 내일도 영남 내륙으로 한 차례 소나기가 더 지나겠고요. 주춤했던 더위는 지방선거일인 수요일부터 다시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며칠 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뉴스데이 라이브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데이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 북미 정상회담 특집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세계회담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